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제 육아 멘토링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하는 멋진 부모님들이십니다. 육아가 어떤 날은 막 의욕이 샘솟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의욕이 쭉 떨어지고 다 귀찮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힘내서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노력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아마 멋진 성인으로 반드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초등학교 입학 시즌입니다. 7세 아이를 기르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조바심이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맘때쯤부터 마음이 참 부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렸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꼭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 초등 입학 이 준비 영상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건 바로 준비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출산 준비도 엑셀로 막 할 정도로 거의 강박에 가깝게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할 때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많이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불안이 높아서 이런 물건들을 많이 사놓으면 좀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그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이도 불안을 느낄 테지만 실은 엄마도 똑같이 학부형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누구나 새로운 세상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막 사재끼고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사시면 돈을 낭비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일단 필요한 물건 첫째는 책가방, 실내화 주머니는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책가방은 아이가 고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가는 건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책가방, 내 마음에 안 드는 실내화 주머니 들고 가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그런 책가방이랑 실내화 주머니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학교 갈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학교에 이 가방 자랑하러라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참아주세요. 아무리 유치하고 금방 질릴 것 같고 화려해도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학년 때 취향은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 1학년 때 막 알록달록한 거, 핑크색, 파란색 이런 거, 아니면 바비 인형 크게 그려진 거 이런 거 좋아하다가도 금방 3학년만 돼도 이제 그런 거 창피하다고 다른 가방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고르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대로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책가방을 운동장에 막 던져두고 발로 차고 신발 주머니 빙빙 돌리고 이러면서 흠집이 되게 금방 나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잃어버리고 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 사주시면 아마 화딱지가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에 손주들이 귀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다면 막 플렉스를 하시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시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미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가방은 돈으로 주시면 제가 적당한 가격으로 사고 남는 돈 아이 다른 학용품 사는데 쓸게요 해가지고 돈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요청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가방은 화딱지만 날 뿐이에요. 아이가 어차피 좋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싼 걸로 사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고른 걸로 사줬어요.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크기도 너무 크고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좀 무거워 보이고 저는 천 가방을 사길 바랬는데 아이는 이렇게 빳빳한 가죽 가방 같은 걸 고르더라고요. 그것도 무게도 많이 나가 보이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치명적인 단점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아이가 고른 것들이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정도고
그래도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한계 안에서 제가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줬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지퍼가 뭐 이렇게 생겼다, 가방이 뭐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걸로 아이 걸 다 커트를 했다면 아이가 아마 고르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 엄마가 원하는 거 사게 됐을 것 같아요. 직접 보러 갈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같이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골라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골랐어요. 저희 아이가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검색을 초등학생 가방, 너무 비싼 가방이 나오지 않도록 검색 필터를 잘 적용해서 검색해야겠죠. 막 비싼 거 아이가 골랐는데 계속 좌절하면 안 좋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좌절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엄마가 분노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가방이랑 실내 주머니 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물병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애들이 다 물병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싼 물병 사주실 필요 없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대신 저렴한 거, 그런 물병 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생수병 들려서 보낸 적도 많고요. 대신 물병은 정말 잘 잃어버리거든요. 저는 제가 아끼는 스타벅스 물병을 아이한테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물병으로 바꿔줬는데, 비싼 물병을 빌려준 제 실수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아이 물병은 저렴한 걸로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크레파스, 색연필, 뭐 사인펜, 리코더 이런 학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사지 마십시오. 저는 워낙 준비성이 철저하고 불안이 높아서 이런 거를 막 다 사놨었거든요. 36색 크레파스, 막 24색 사인펜, 리코더, 뭐 그런 거를 다 막 준비해가지고 아이가 첫날 등교해서 가정통신문을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다 샀습니다. 돈을 낭비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련히 안내를 해주는데 너무 이제 성미가 급했던 거죠. 36색 크레파스가 아니라 24색 크레파스를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인펜도 12색 사인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삐까번쩍한 걸로 샀는데,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다 12색 사인펜을 준비해 오는데 한 아이만 너무 삐까번쩍한 걸 가져오면은 안 된다고 지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개수에 맞춰서, 왜냐면 시샘을 받고 빌려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많아도 안 되고 딱 맞는 그 학교에서 갖고 오라는 그걸 딱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는 헝겊 필통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헝겊 필통을 준비 안 했으면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코더랑 뭐 단소, 트라이앵글 이런 건 학교에서 다 주더라고요. 근데 산 걸로 가져가는 것도 별로 아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거 모든 친구들이 다 쓰는 거 그걸 딱 써야지 되는 분위기고, 아이도 그렇게 잘 녹아들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나 혼자 튀고 이런 거보다는 비싸고 삐까번쩍한 걸 샀어도 그걸 어차피 들려보내질 못합니다. 학교에서 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자질구레한 학용품들은 미리 사지 마시고 학교에서 안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세요. 학교마다 사오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물들은 하루 이틀 늦는다고 되게 큰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된다. 대신 등교 첫날 가정통신문만 잘 확인해 주세요. 이제 다음 편은 준비물보다 더 중요한 초등 입학 준비, 생활습관, 학교 적응, 부모 마인드 편이 차례대로 연재될 겁니다. 초등 입학 준비로 검색해보니까 온통 준비물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는 준비물이 중요한 줄 알고 준비물만 엄청 검색하고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준비물은 사실 하루 이틀만 고생하고 다시 금방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생활습관이나 학교 적응 문제는 사실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이고 아이 마음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후회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만회하느라고 제가 정성을 많이 들인 부분이 있어서 실수해서 느꼈던 이런 노하우들 제가 정리해서 다음 편에 차례대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세요. 학교 갈 만큼 키웠다는 거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 학교 언제 가나 하고 계속 날짜만 센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커서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내후년이면 중학교에 갈 정도로 컸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또 큰 허들이긴 하지만 또 되게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부형 되는 거 그거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 허들을 멋지게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다음 편 만들 때 참고할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행복한 육아 하시고요. 다음 편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